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한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팀 곽윤철 장학관입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대한교육기관 등록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2월 18일에 시행하였고, 등록 접수를 위한 공고를 3월 16일에 시행하여 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한교육기관 등록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기나긴 코로나 시기에도 따스한 봄은 왔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현장에서 물신양면으로 아이들을 성장시켜 주시는 대한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의 인사도 올립니다. 작년 1월 대한교육기관법이 마련되어 올 1월에 시행됨에 따라 대한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받는 교육기관으로 교육청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대한교육기관 등록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한교육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절차, 방법 등의 행정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등록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등록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한교육기관 등록이 활성화되어 법적 울타리 안에서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대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등록에 따른 대한교육기관 행재정적 지원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교육청과 서울시 대한교육기관의 3자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등록 이전에 대한교육기관이 받아왔던 행재정적 지원을 훨씬 더 많이,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혜인님의 봄이 오는 길목에서라는 시의 일부 구절과 함께 대한교육기관의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내가 일어서는 봄 아침,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여 고마움의 꽃망울이 터지는 봄.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그동안의 대한교육이 눈 밑에서 푸른 보리를 가꾸듯 청소년들을 성장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꽃망울이 터지는 봄과 같이 대한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학교 교육과 함께 청소년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성장시키는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청도 앞으로 대한교육기관과 함께 대한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교육 학교밖 청소년 지원팀의 김미경 주무관님이 등록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대한교육 학교밖 청소년 지원팀에서 대한교육기관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대한교육기관 등록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등록제에 대한 안내, 등록 서식 작성 방법, 등록과 관련한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 대한교육기관 등록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은 대한교육기관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시설,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대안교육기관법에서 말하는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합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즉, 대안교육을 실시하면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한 기관이 대안교육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등록 접수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신청인은 서울 소재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입니다. 등록을 위한 서류 접수는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며 제출 서류 검토 등의 소요 시간을 감안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장소는 서울시 교육청 본관 5층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대안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입니다. 접수 방법은 설립 운영자 직접 방문으로 하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설립 운영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가져오셔야 되고 위임받은 사람, 위임한 사람 모두의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등록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대안교육기관 학칙, 경비와 유지 방법,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교직원 배치 계획서, 교육시설, 설비 등 현황,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서류는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이며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사용 승낙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신청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정관, 등기이사 전원의 신분증 사본, 단체의 경우는 단체 고유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정관과 단체 회칙 등에는 대안교육을 실시를 목적으로 함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입니다. 이 서식은 공고 부침 3을 이용하시면 되며 이는 결격사유, 범죄 경력 조회, 토지 및 건물 등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동의서 또한 등기 임원 및 명시된 임원 전체의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 미제출 시 결격사유 여부, 범죄 경력 여부,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생 명부는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은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 주시고 교육청은 서류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등록 운영 후 1개월 이내에 학생 명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신청서 접수는 5월 9일에서 5월 13일까지며 서류 및 현장 실사, 등록운영위원회를 5월 중 실시하고 최종 등록증 교부는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대안교육기관 첫 등록으로 1개월 내에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설립 운영하려는 자와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법인에게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격사유 조회는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교육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대한교육기관 설립 운영자의 결격사유는 대한교육기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로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가 해당됩니다. 또한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가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 대한교육기관 시설 설비 기준입니다. 대한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한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교사와 교지의 기준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기준은 과정별, 학생 수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각 학교급별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과정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초등학교 과정 총 학생 정원이 100명, 중학교 과정 총 학생 정원이 60명일 때 기준 면적은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이기 때문에 3.5 곱하기 100, 중학교 과정은 60명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7 곱하기 60 해서 77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교육기관은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위생 등도 교수학습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안전 부분은 기관 시설물 등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소방의 경우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수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화장실은 위생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급식 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 방음, 온습도, 환기, 채광 부분들도 교수학습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항들은 교육청에서 현장 조사 시 확인할 예정이며 소방의 경우는 관할 소방서의 안전점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소방시설의 경우 면적과 이용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각실 소화기 설치, 피난 대피 유도등 설치, 화재 감지기 설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시설로 이는 대한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된 시설입니다. 다음은 대한교육기관의 교원 자격입니다. 대한교육기관 설립 운영자는 교원을 채용할 때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하여야 합니다. 교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여기서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는 꼭 담당할 과목으로 좁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교원의 결격 사유 확인은 설립 운영자가 하여하며 해당 교원의 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대한교육기관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서류 작성 서식을 보면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식 1. 대한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신청인 부분입니다. 신청인은 대한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명 부분에는 개인은 개인 이름, 법인 단체는 법인 단체명을 쓰시면 되고, 생년월일 부분에는 개인은 개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전화번호에는 기관 대표 사무실 번호와 교육청의 알림이나 전달 사항을 받으실 수 있는 대표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대표 이메일도 적어주시고요. 주소는 신청자의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 내용 부분입니다. 명칭은 대한교육기관으로 사용하실 명칭을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록 대한교육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직접 기관 명칭을 쓰시면 됩니다. 대한교육기관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학교라는 명칭도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은 설립 운영하시려는 대한교육기관의 목적을 간단히 써주시고, 위치는 대한교육기관의 위치, 즉 주소를 써주시는데 보기와 같이 도로명 주소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개설 연월일은 대한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연월일을 쓰시고, 교육 목표도 기관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 대해 써주시면 됩니다. 학생 정원은 예시처럼 총 학생 수를 적어주시고 뒤에 학교 급별로 학생 수 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이름 쓰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서 아래쪽에 보시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설립 운영자의 결격 사유, 토지 및 건물 등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여기에 이름을 쓰시고 서명해 주시면 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등기된 이사들 모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침 3에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정 동의서 양식에 성명, 주민번호, 서명을 다 작성해 주시고 그분들의 신분증 사본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설립 운영자의 성범죄 이력도 조회해야 하니 부침 3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두 번째, 경비와 유지 방법, 재정 운영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연간 재정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단위는 1,000원입니다. 먼저 수입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아래 2번 학생 1인당 부담액 산출 내역으로 나온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설명에서와 같이 신입생 1명당 10만 원의 입학금으로 10명에게 부과할 시 10만 원 곱하기 10명, 100만 원이 1번 입학금의 수익 금액이 됩니다. 수업료는 30만 원씩 70명에게 12개월 부과할 경우
금액은 2억 5,200이며 2번 수업료 등 부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기부금 등 세부 수익 과목에 대해서는 부침, 수입 지출 과목 해설을 참고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은 과목별로 작성하시는데 지출의 세입원이 어디였는지, 즉 보조금으로 지출한 것인지 기관 자부담에서 지출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9번 차기 2월액은 최소로 하는 것이 좋고 지출 합계액은 수입액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지출 과목에 대해서도 부침 2에 있는 과목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식,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입니다. 1번 교육 개요에는 교육 목표, 교육 대상, 교육 기간, 교육 장소를 적어주시고 2번 연간 교육 일정입니다. 주요 교육 일정을 학교 급별로 구분하여 적어주시면 되는데 통합 과정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위 예시와 같이 두 개의 과정을 통합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크게 1학기와 2학기를 구분하여 교육 일정을 적어주시고 좀 더 세부적인 특색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3번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학교 과정별로 구분하여 적어주시고 과목명에 따른 연간 수업 시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통합 과정의 경우에는 두 과정을 통합하여 표기하시면 됩니다. 4번 과목 개요입니다. 앞 3번 교육과정 편성표에 적었던 과목에 대해 수업 목표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문을 보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는 운영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부분이니 시간에 위 예시와 같이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잘 표시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식 네 번째 교직원 배치 계획서입니다. 1번 교직원 현황에는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번은 교원의 현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장 선생님부터 강사까지 작성하시고 교육 과정에는 초등, 중등 또는 초중등 통합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담당 과목에는 서식 3 교육 과정 운영 계획서의 4번에 있는 담당 과목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교원의 경우 자격을 꼭 확인하셔야 하며 자격 구분란에는 해당 자격의 수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꼭 기관에서 교원의 결격 사유,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채용하셔야 됩니다. 서식 5번째, 교육시설, 설비 등 현황입니다. 1번 시설 현황에는 교사 연면적, 교지 면적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면적은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에 명시된 면적과 동일해야 되며 교사 면적은 앞서 설명드린 교사 기준 면적을 충족해야 됩니다. 소요 구분 표기해 주시고 공간 구분에는 해당 실이 있는 경우 실수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래 칸에 무엇이 해당되는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2번 설비 현황과 3번 교구 현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사실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면적 기재안 배치도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에서 현장 실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관에서 작성해야 할 학칙입니다. 학칙은 특별한 서식이 있지는 않으나 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공고에 예시안을 같이 올려드렸으니 부침 이 예시안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칙 작성 시 빨간색으로 표시된 조항은 학칙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넣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명부는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에는 초등, 중등학교 과정을 구분하여 적어 주시고 학생과 보호자의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혹 정규학교 학생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위탁이라고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의무인가? 네, 그렇습니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보시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에 신고된 기관도 별도로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나입니다.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 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이 타시도에 분교를 운영할 시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 가능한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하려는 대안교육기관은 서울에 소재하여야 하며 분교라도 타시도에 위치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교육청에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시설 설비 기준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경우 교사 기준, 안전, 방음, 소방,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완화가 가능합니다. 이 완화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및 교지는 대안교육기관 설립 운영자의 소유이거나 임대차 계약 또는 무상 사용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무상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의 면적 기준에 옥상, 운동장, 지하 1층, 체육관 등이 포함되는지 이 부분도 많이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 교사의 면적 기준은 연면적으로 산정하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교사 면적 기준에 옥상과 운동장은 제외되나 건물 지하에 위치한 체육관, 강당의 경우는 포함이 됩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있나요? 아닙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의 건축물 용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관련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 위반이 있을 경우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완료된 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운영 시작 후 1개월 이내 학생 명부를 꼭 교육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 서식 및 요령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에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달라지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법률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취약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명칭 사용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존 사용하던 명칭을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명칭 뒤에 학교를 붙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위탁교육기관으로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의 일부나 전부를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할 때 회계는 어떻게 하나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대안교육기관 설립 운영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과 대안교육기관의 회계 구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정한 바는 없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인 회계와 대안교육기관의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과 대안교육기관용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꼭 통장 이름이 대안교육기관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이름이 법인명으로 되어 있어도 그 통장을 대안교육기관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수업료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서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나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감에 등록된 시설 등으로 교육감으로부터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기간 중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가 가능합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와 교원 대표로 구성하고 그 수는 5명 이상, 12명 이하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 교원위원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칙 재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등에 관한 사항, 수업료, 학부모 부당 경비 등에 관한 사항, 방과 활동에 관한 사항, 급식에 관한 사항, 교원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이상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 관련 주요 질의 사항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외에 추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지금 보이는 담당자 메일로 4월 8일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